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농바시대학 김유열이라고 합니다. 우리 익산 지역에 지금 현재 날이 꿀꿀해 가지고 이런 날은 막걸리에다가 좀 파전 한잔 하면서 정다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만든 김유열의 익산 정담 TV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익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업 분야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익산 정담 TV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농업인들을 좀 소개도 해드리고 또 우리 익산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지금 만드는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익산 지역에 또 궁금한 주요 이슈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만든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첫날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좀 막걸리 정담이라고 하려다가 이 막걸리는 또 너무 또 술 먹고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정신이 흐리던 가운데 한 거라 소비자들로부터 그렇게 좀 호응을 받지 못할 것 봐서 익산 정있는 담화 즉 정담 TV 정있는 이야기란 뜻으로 익산 정담 TV를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지금 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익산 지역에 온지 원래는 기술센터에 제가 20년간 있다가 또 이렇게 좀 기술원도 좀 연구관으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원율 시장님이 다시 익산으로 와라 해가지고 익산에 특채가 돼가지고 농촌 활력과장 또 2년 그래서 24년 했다가 행정 경험 6년 하면은 30년이 넘게 저도 이제 익산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좀 하고 지금은 이제 퇴직해가지고 그래도 농업 분야에 24년 근무원 경험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교육도 하고 또 현재는 익산 농촌 실활력 플러스라고 거기에 지금 방향도 설정해주는 컨설턴트 역할도 하면서 단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익산 농촌 실활력 플러스가 현재로서는 이제 행정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좀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또 저도 전문가로서의 방향 설정도 해줘가지고 아직까지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차질 없이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좀 고쳐야 할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께서 여기에 좀 건의사항이라든지 좀 글을 올려주시면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시정할 건 시정하면서 일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농촌 실활력 플러스 일을 좀 보면서 시간이 나면은 이제 좀 귀농귀촌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약간씩 곁들이고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생활상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기술센터에 다닐 때 그 지도 기획계장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있다가 기술원 좀 연구관으로 갔는데요. 20년간 있으면서 많은 걸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농업 기술 분야에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승진도 좀 늦고 그래서 농밭이라고 해가지고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좀 봉사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것도 10년 넘게 이렇게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 8월 달에 지금 하멸의 기술센터 가다 보면은 말하자면 거기가 방사선 영상기술센터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던데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방사선 영상기술센터에서 2층에서 그때 그때 심 팀장님 도움으로 2층을 이렇게 좀 심성택 팀장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2층에서 이렇게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농밭일을 지금 했던 기억이 참 납니다. 지금 물론 10년 동안에 2,340명이란 엄청난 인원이 다녀갔고요.
사실 그 덕으로 저도 퇴직하고 나서도 농업 쪽으로 물론 공무원 생활만 해서는 약간 피상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토요일 날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무료 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다녀갔고,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 농밭이 쳐보면 지금도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녀갔고, 저도 거기서 직관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게 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밭이 약자가 좀 뭔지 좀 궁금하시죠? 농밭이 약자는 그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의 약자예요. 농식품의 관점을 좀 바꾸자. 그래서 만든 거고요. 세바시 이름을 좀 그때 참작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여기에 지금 제가 좀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농바시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좀 시작을 했었죠. 2011년 8월 달로 좀 기억이 나네요. 근데 벌써 그냥 제가 거운 20년까지 막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거운 10년 다 돼가죠. 그 정도 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저도 유튜브 농밭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대면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집중도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쁘고 해가지고 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2340명이라는 물론 익산 농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그때 충청도에서도 오고 또 전라남도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막 그랬어요. 각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좀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뭔가 좀 농업 쪽에서는 뭔가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을 주제로 많이 삼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우리 농업이 지금 생산 쪽에서 이제 가공 제조로 막 가고 있고 또 유통, 체험, 관광, 서비스 3차 산업으로도 가고 있고 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2012년도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농촌 융복합 산업으로 이름이 물론 바뀌어지긴 했지만은 지금 농식품부의 중요 정책으로 농식품 그 융복합 산업은 계속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2011년이니까 6차 산업이 나오기 전에 한 해 전이지요. 2011년 8월부터 했으니까 제가 조금 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으로 2010년도에 이제 벤처농업대학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그 민순규 청장님이라든지 아주 훌륭하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6차 산업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저도 무슨 소리가 했는데 1차는 생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2차는 가공 제조 그런 산업이고 3차는 농촌 체험 관광 서비스 그런 것까지 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6이다. 플러스는 아니에요. 플러스는 단순한 결합이지만 6차 산업은 그 곱하기 개념이라 해가지고 비빔밥 개념이라는 그런 정의를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10년도부터 물론 배우고 처음에 들은 것은 2010년도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간 벤처농업대학을 다니고 2011년도에 벤처농업대학원 금산에 있잖아요. 민순규 옛날 그 농촌진흥청장님이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곳인데 거기서 제가 또 1년간을 대학원을 좀 다녔어요. 벤처농업대학원.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자료도 많이 쌓이고 이 자료들을 좀 아깝더라고. 저는 이제 버리는 성격이 아니라 다 뭐 이제 이렇게 좀 저장을 해놓는 습관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30년 공무원 생활 하면서도 지금까지 30년 전에 있던 자료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다 모아놓은 상태라 한 개도 버리지 않고 나중에 다 원고이지신이라고 해가지고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농밭씨를 이거를 너무 아깝더라고요. 2년간 벤처농업대학에서 저장해 놓은 자료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저장해 놓은 여러가지 농업 분야 그런 정보 자료들을 토요일날 한번 농민들이나 이렇게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보자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아까 말 잘못했네. 제가 모현 도서관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농밭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농밭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다른 이름을 썼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물론 코로나도 없어가지고 참 너무나 그때 감동적인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뭐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도서관에서 더 이상 못하고
아까 영상기술센터로 옮겨가지고 지금 농밭일을 시작을 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힘들다고 참 김문 강사를 비롯해서 참 이상훈 강사님 또 이병학 강사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강사로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전임 강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간단히 한 다음에 또 초청 자원봉사식으로 오신 강사님들이 또 1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4시간을 진행을 했거든요. 밤에.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심성택 우리 그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그 영상기술센터 팀장님이 도움을 안 주셨으면 또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이라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6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물론 짜는 데는 수고가 들어갔지요. 뭐 일정표 짜고 그냥 일일이 짜가지고 서비스를 했는데 또 많이 오는 날은 100명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0년을 진행한 것이 바로 농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졸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익산 지역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농민들 거의 다 다녀가셨고요. 그분들이 또 다 지금 돈을 잘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사례를 한번 수집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신문사 공동주관으로 이렇게 좀 행정의 달인에도 인증을 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일이 있습니다. 행정의 달인인데 농업 분야, 디지털 농업 분야로 좀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참 지금 참 옛날을 추억을 하면은 또 그 당시가 좋았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보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오늘 익산 정담 TV를 채널을 오늘 처음으로 좀 개설을 하면서 우리 대표님들하고 좀 이제 온고이지신이잖아요. 옛날을 알고 과거를 알고 오늘의 좀 혁신을 해나가는 디지털 농밭시 대학이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익산 정담 TV를 별도로 좀 개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 분야는 디지털 농밭시 대학에 지금 1900명 정도의 좀 구독자가 있고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귀농귀촌이라든지 농업 분야 또 마을 만들기 로컬푸드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농업 분야에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제가 많이 나옵니다. 김유열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농밭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밭일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참 최근까지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이제 중단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많은 시장 후보님도 많이 오셔서 저한테 도움을 줬는데 우리 그 정원율 시장님도 그 당시에 참 농업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거의 6개월 정도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직접 또 이렇게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하셨잖아요. 퇴직하신 상태에서 그렇게 농민들과 허심탄회 없이 교육도 받고 그 당시에는 뭐 시장이 아니었으니까 오셔가지고 좀 교육을 받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6개월이지만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업에 대한 그런 농밭시의 정신은 좀 파악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기술원 연구관으로 있다가 익산에 농촌 활력과장으로 오게 되는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혁신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2년간 많은 또 일들을 좀 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 농종국이 뭐 저 때문에 탄생한 건 아니고 그 양반이 이렇게 또 농종을 구상해가지고 모든 농종은 이렇게 한 개 과로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기술센터하고 농산과 뭐 이렇게 과 2개의 부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시군은 거의 뭐 기술센터하고 그 다음에 뭐 농종과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익산은 정말 그 벌써 미래 농종국에 뭐 농촌 활력과 뭐 축산과 그 다음에 농식품 유통과 미래 농업과 4개 과에다가 또 어디가 있냐
그렇죠. 거기다가 또 다른 민원 사업소도 들어가 있고 행정 타운을 지금 준비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농업 분야에만 그렇게 축산과라든지 농촌활력과라든지 또 산림과라든지 또 미래농업과라든지 이렇게 좀 5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농정국을 만드는 또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거기서 행정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원스톱으로 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바시를 계속 하든 못하고 디지털 농바시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좀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좀 농업 분야에 좀 검색을 하시려면 유튜브에 김유열이나 그 다음에 그 농바시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필요한 영상은 좀 시청해 주시면은 제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그게 이제 기름이요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은 익산 정담TV를 지금 처음 개설하는 날이라 간단하게 제가 이 채널은 앞으로 좀 농업 분야만 또 계속 하니까 일반 시민들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도 뭐 SNS 마케팅이니 이런 분야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려면 막상 또 교육 받으려면은 어디서 받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제가 사실 보이지 않게 또 상담도 해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일자리를 창출할 때도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년간 디지털 농바시 그때는 디지털이 아니었지. 농바시를 운영한 덕으로 그러는지 2,340명인가 그때 다녀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귀농 귀촌 오신 분들이 이제 물론 기술센터에 전담부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친절하게 뭐 안내도 잘 받고 그러시는데 지금도 저한테 가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최근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잘 갈 수 있도록 또 소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이제 그 단장 역할을 하면서 이 농업 분야에 여러 가지 그 봉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지역에서는. 그래서 유튜브로 190개가량의 영상을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이 시청을 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또 농촌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든 안 들든 농촌으로 가서 좀 쉬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농촌이.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농촌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귀농 귀촌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귀촌이라도 해서 농촌에 사시면은 얻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정원준 시장님이 익산 그런 농바시에 참여한 그런 기억이 나고 또 그 당시에 그 외에도 뭐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도 또 오셔가지고 일회성으로 많이 좀 그 농바시에 참여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참 그래서 제가 농바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시킬 게 하나 있네. 좀 익산에 왔으니까 정원주 시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익산에 왔으니까 뭐 선물 하나라도 줘야 할 거 아니냐. 정책 선물을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마침 이제 제가 우연히 중국의 타오바오 쇼핑몰을 제가 그 당시에 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실은. 그래서 이거 정말 농촌을 살리는 그런 농촌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마윈 그런 알리바바 마윈이 어떤 전자상거래 기술적인 것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중국 정부에서 인프라를 제공해줘가지고 농촌을 살렸다는 지금 농촌을 살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또 유튜브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8,000개의 마을을 살리고 농촌에서 청년 일자리를 87만 개를 만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거를 한번 익산에 접목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익산에 그 시장님한테 그 당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 얘한테 1억만 주면은 2017년 이야기네요. 제가 한번 중국 그 농촌 쇼핑몰 그게 전부 다 대행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동안의 농촌이 이제 뭐 정보와 마을이다 몰라 많이 정책들을 시행을 했는데 좀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또 쇼핑몰 개인 쇼핑몰 운영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대행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소농이라든지 중농, 중소농들이 직접 막장 밤새도록 컴퓨터 배워가지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IT 전문가들을 그 당시에 뭐 5분인가 좀 뽑아주시고 또 IT 전문가를 하여튼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모든 것을 대행을 해주는 체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전자상거래라는 이름으로 좀 팔아주자. 그래서 7, 8, 9, 10, 11 지금 올해가 벌써 5년째네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매출이 5천만 원도 안 됐죠. 2017년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점점점 해가지고 첫 해는 1억 정도 올렸는데 의원님들도 좋게 생각하고 또 시장님도 이것은 성공한 정책 같다. 그래서 계속 예산도 증액시켜줬어요. 2018년에는 3억, 또 이제 그 후로는 막 5억, 그 후로는 막 9억까지 막 올려줬던데 현재는 근데 매출액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40억 매출을 작년 기준으로 올렸어요. 매출 소농들만 주로 2헥타 미만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로컬 푸드에도 못 내시는 분도 있어요. 유통약자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자는 익산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마을 전자상거래가 지금은 엄청 커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익산몰 다 아시죠? 막 다이로운 카드도 되고 재난지원금도 거기서 되고 익산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거의 600농가가 넘는 농가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매출도 아마 작년에 40억 했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님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유통가가 있으니까 유통가는 이제 탑마로 쇼핑몰도 있고 뭐 대농들도 또 무시를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분들 거도 이제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탑마로 쇼핑몰도 있고 그런 전부 다 나름대로 그 계층별로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소농 마을 전자상거래는 근데 마을 전자상거래는 유통에는 방점이 없어요. 마을이 우리 익산에 뭐 성당포구 마을이니 두동 편백 마을이니 용머리 권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마을들이 있었는데 좀 소득 분야에는 좀 약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서 체험도 하고 뭐 펜션도 있고 또 상품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유통을 어차피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통과처럼 막 그런 대농들 막 중농들 막 농산물 판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도 유통은 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와야 또 이제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자율적으로 또 마을 시설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농촌 활력화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펜션도 좀 팔아주고 그다음에 그 어떤 체험 프로그램도 홍보해주고 마케팅해주고 또 마을에서 조금씩 그 할머니들이 만드는 그런 농산물도 어떤 지금 팔아주자.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팔아주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팔아주자 한 게 그 마을 전자상거래거든요. 그런 마을 전자상거래가 정말 5년 만에 올해에는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거를 생각하지만 시장님이 더 늘리지 말아 하더라고요. 소농들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퇴직해가지고 그 일에서는 멀어졌지만 신활력 플러스를 통해서 이게 다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마을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조성해주자 해가지고 지금은 신활력 플러스에도 지금은 마을 전자상거래가 좀 들어가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활력과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마 지방가스단체 쇼핑몰이 40억 넘는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물론 이제 경상도 뭐 사이소라든지 뭐 이런 데가 좀 많이 잘 되고 있고 그런다는데 이건 지방가스단체 쇼핑몰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을 쪽에서 만든 어떤 유통 플랫폼이다. 그리고 유통과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죠. 농촌 활력과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이 생산하고 있는 조그마씩 그 보따리 상들처럼 해놓은 그런 조그마한 농산물들을 소분해서도 인터넷으로 팔아주는 역할이 정말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처음 제안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지금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농바시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지금은 그동안에 좀 해왔던 정책들이 하나하나 생각도 나고 정리를 해서 우리 대표님들께 익산 정담 TV를 통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또 거기서 정책 발굴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저도 이런 것들이 지금 사장되지 않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큰 도움이 되고 또 기존의 농민들에게도 지금 뭐 신활력이 무슨 일하냐 아니면 또 농바시가 뭐냐 이렇게 또 앞으로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TV로 한번 운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뭐 연세 드시면 귀농귀촌 하고 싶고, 근데 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또 안내를 좀 저도 함께 해드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물론 귀농귀촌 계획가 있어가지고 친절하게 안내를 그것도 해줍니다. 물론 거기 가실 분은 가시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식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익산 정담 TV를 채널을 한번 개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유용한 지식을 저도 많이 좀 여기다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그 당시에 동바씨에 출연하신 분들, 또 사례 발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뭐 그 당시에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모범적으로 하시는, 또 특이하게 소득을 올려주신 분들을 사례 발표하게 막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거의 99%가 더 잘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어떤 심도 있게 소개하는 시간, 익산에 보물들이 너무 많아요. 농촌적으로. 그래서 보물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채널로도 사용을 하고, 익산 정담 TV가 우리 익산지에게 정말 유용한 유튜브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면 그냥 여담으로 알아두시고 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올린다는 게 또 뭐야 26분 되어버렸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익산 정담 TV를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